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후각장애는 전도성 후각장애와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감각신경성 후각장애가 전체 후각장애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전도성과 감각신경성이 복합된 혼합성의 경우가 이제 나머지 한 40% 정도를 차지하니까 전체 신경의 90%가 환자분과 같은 이런 신경과 관련된 후각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과 관련됐다 할지라도 이게 말초신경인지 중추신경인지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달라지는데요. 사실 이제 중추신경의 장애로 인한 후각장애라고 한다면은 거의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뇌 자체의 병변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뇌 종양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렇게 뇌 손상으로 인한 경우는 쉽지는 않지만 거의 확률도 크지 않습니다. 아마 환자분은 이 말초신경성 후각장애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말초신경성의 경우에는 발병 기간에 따라서 이 치료율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후각장애가 있으신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염증을 좀 치료한다든지 그다음에 후각신경을 훈련시키는 검사, 훈련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하실 수 있지만 1년 이상 지속되셨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경이 100% 소실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은 최근에는 이 후각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기능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각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외래에서 처방받으신 후각원을 아침 저녁으로 코에 직접적으로 내가 흡입을 하면서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알아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그 신경의 기능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초신경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가 건조한 이 후각 세포 자체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서 그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킨다면은 현재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그런 감정에 의해서도 우리가 후각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원인 질환의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혹시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신가요? 약은 많아요. 병이 좀 많아요. 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식도, 전립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고지혈증 약이랑 당뇨약도 드시고 고혈압, 계시고요. 당뇨, 네, 식도염 약도 드시고 계시고요. 식도염 이렇게요. 현재 그럼 어지럼증이 안정시에 그러니까 증상이 어떤 동작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때는 괜찮으세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내가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특징이 있어요. 네. 고개를 땅으로 구부리거나 네. 하늘을 보거나 네. 이러면 어지럽고요. 네네. 누워서 작년에 입원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더 어지러워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일을 하면은 힘든 일을 하면 괜찮아져요. 또 어떻게 해요? 네. 힘든 일을 하실 때는 오히려 괜찮으시다가 네,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네. 이제 들어오면 또 어지러워요. 안정을 하시면 오히려 어지러우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해서 현재 어지럼증이 있다는 진단을 들으셨고 어려서부터 달팽이관이 좋지 않다는 소견을 들으셨죠. 예, 그것도 이제 이번에 가니까 달팽이관 이상이 없다 그래요. 이번에 가시니까 이 달팽이관은 괜찮고 예. 대상포진 대학병원에서. 후유증으로 인한 이제 신경 손상이라고 소견을 들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가니까 또 다음에 정밀 검사를 한다고 예약해놨는데 6가지 정밀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현재 작년에 어지러우셨다가 이제 퇴원하고는 그래도 괜찮아지셨잖아요. 예, 그렇다가 이제 2월달부터 네, 또 그랬어요. 6월 달에 이제 좀 더워지면서 다시 좀 체액이 손실되고 이럴 때 현재 어지럼증이 예. 재발을 하셨고 그 뒤로는 현재 증상이 계속 비슷비슷하시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우리가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도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때 전정신경. 네. 교수님이 신경의 손상이 약간 같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100% 회복은 못할 수 있지만 작년에 네. 퇴원하시고 나서 좋았던 기간만큼은 현재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올해
진액이 소실되고 여름에 이제 좀 덥고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작년에도 여름에 발병을 하셨는데 올해도 같은 기간인 여름에 다시 발병을 하셨어요. 언제 좀 전이었어요. 한 6월 달쯤. 네, 6월 달쯤에. 그래서 지금 아직 후유증에서 회복이 안 되고 계신 상태인데 예. 우리가 100% 신경을 손상을 원상 복귀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 조금 이렇게 우리 음혈을 보충을 해주고 그다음에 순환을 개선시키는 약을 통해서 예전에 작년에 퇴원하신 정도로는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일할 때는 집중하고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네. 호르몬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방출이 돼서 내가 어지러운 증상을 못 느끼다가 안정을 네. 하시게 되면은 그런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증상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계속 나타나신 게 아니라 증상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타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평소에 건강 관리를 통해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되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예. 그 이제 잘 때 누울 때는 100% 어지러워요. 네, 맞아요. 누울 네. 때. 아무래도 낮 동안에 긴장하고 계시다가 그 긴장도가 좀 떨어지시면서 수면 중에 이 수면을 개시할 때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실 수 있으세요. 예. 네, 이거는 평소에 이런 긴장도를 낮추고 체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네. 산후에는 우리가 우스를 자주 쓰게 되는데요. 산후에는 다허다어라고 해서 허한 상태에서 어혈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혀를 보강을 해주는 처방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어혈을 제거해주는 이런 우슬 같은 약재를 가미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한의원에 있다 보면은 냄새를 못 맡아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사를 보통 다 양방 그 이비인후과에서 다 해보시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이렇게 냄새를 못 맡는 거를 불문향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취를 맡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거를 다른 이제 용어 같은 경우로 실취, 냄새를 잃어버렸다. 아니면은 비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귀가 안 들리는 거를 이롱이라고 하듯이 코가 이제 못 맞는 거를 이제 비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양방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신 것처럼 뭐 후각 장애 아니면 후각 상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후각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양방에서 나누는 거를 한번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호흡성 후각 장애가 있어요. 근데 호흡성 후각 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감기에 걸려갖고 코가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은 냄새를 못 맡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코에 어떤 이물질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코 속에 뭐 예를 들어서 무록 같은 게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축농증 같은 거 있다든지, 아니면 비염으로 점막이 꽉 이게 부어서 막았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런 것을 이제 호흡성 후각장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진성 후각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진성 후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후분의 후각세포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지 못한다든거나 아니면 후각세포가 파괴되어 갖고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중추성 후각장애가 있습니다. 중추성은 이제 뇌신경 계통을 말하는데 뇌에 무슨 대뇌 피질에 뭐 손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두개 내에 종양이 있다든지 해서 그 후신경화에 있는 후구가 이렇게 손상된 경우에 냄새를 못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염이 없다고 한 걸 보면은 이제 호흡성 후각장애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만약에 중추성 후각장애라고 하면은 만약에 다른 어떤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당연히 뇌가 파괴됐기 때문에 뭐 다른 증상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쉽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비염은 없지만 콧물이 잘 안 나와서 코가 항상 건조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신경과 연관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진성 후각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몸이 건조해서 발생, 즉 점막이 말라버서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맡게 되냐면은 공중에 떠다니는 냄새를 내는 입자들이 이게 공중에 떠다니다가 코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 코 이쪽에 있는
그 점막에 녹으면서 얘가 이 후각세포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은 자극을 받은 후각세포는 이거를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보내고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냄새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데요. 이 점막이 말라버린 경우에는 이 공기 중에 이게 떠다니는 그 냄새를 내는 입자들이 잘 녹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 민감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 점막들이 마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뿌리고 내고 있는 후각세포들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뭄이 됐을 때 아무리 뭐 저기 나무를 많이 심어도 가뭄이 있으면 나무가 마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은 그 건조증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건조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건조증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통해서 한의원의 전단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어가 있어갖고 피가 부족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신어라고 해서 진액 같은 게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조라고 해서 폐가 이 코랑 연결돼 있죠. 폐가 마른 경우에도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 심한 경우, 열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뭄에 햇빛을 쨍쨍 찌르는데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듯이 이렇게 열이 심한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원인인지는 그 한의원에 가셔갖고 한의사 원장님한테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일단 처방을 복용하시면서 침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정확히 치료를 받아보세요. 네, 지금 현재 환자분께서 겪고 계신 이 후각 장애라는 것은 그 양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이 되는데요. 먼저 후각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인 후각 상실, 혹은 후각이 정상보다 감소한 상태인 후각 저하, 혹은 현재 나고 있는 냄새를 다르게 맡는 이제 착후각, 혹은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느끼는 상태인 환후각 등의 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 환자분께서는 정상보다 지금 후각이 감소해 있는 상태인 후각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발생 원인 자체는 이 발생 기전에 따라서 그 코를 타고 흐르는 기류가 차단되면서 막혀서 생기는 전도성 후각 장애, 그리고 이 후각 점막 자체가 손상을 입거나 혹은 후각 신경계통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전도성 후각장애라는 것은 이 비강이나 부비동 쪽에 비염, 부비동염 혹은 이제 비용 등과 같이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 환자분께서 검사를 통해서 비염이 없는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되셨기 때문에 전도성 후각장애는 어느 정도 차치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데, 이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점막 자체가 바로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비염이나 부비동염과 같은 전도성 후각장애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장기화되면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차관하셔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이 후각 점막, 후각 수용체 자체가 손상을 입으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정확히 언제 이 후각 장애가 시작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후각 이상이 시작된 그 시점에 있어서 혹시라도 심한 감기나 아니면 심한 열 등을 앓지는 않으셨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혹은 파킨슨씨 병과 같이 신경 변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 후각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혹은 당뇨병과 같이 대사 질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후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두부의 외상, 그러니까 머리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2차 질환으로서 후각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각 장애가 지금과 같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한의학적인 원인,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후각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55세 이상의 꽤 많은 비율에서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이 후각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후각장애라는 것은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생각보다 큰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각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고요. 직업이나 이제 일하는 부분에서 이 후각을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그 혹시 양쪽 발에 다 그렇게 통증이 나타나고 계세요, 지금? 왼쪽만 그랬는데 네네. 지금은 이쪽에도 올 것 같아요. 오른쪽도. 아, 느낌이 약간 더 생길 것 같다, 오른쪽에도? 네, 네네. 그 혹시 그러니까 지금 침 맞고 치료하신 지는 한 대략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되셨다고 네. 했는데 그럼 네. 그 전에 무릎 관련해서 시술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2년 넘었어요, 날짜로. 아, 2년 넘으셨고요. 네. 그 혹시 그 발바닥 아프기 시작하시기 전에 특별히 하던 운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네네. 저기 무릎이 이렇게 저기가 되어버렸다나? 가다가 이렇게 탁 꺾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렇게 부어가지고 할 네. 수 없이 가서 그 시술을 했어요. 네. 그 시술 받으시고 나서는 어떤 재활하려고 운동 특별히 하시거나 한 건 없으시고요? 시술 받고 한 1년 이상 물리치료를 받고 네네. 굉장히 여기 이렇게 운동을 안 해서 굉장히 여기 무릎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도 네. 안 좋아지고 그냥 은근히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은 다 버리고 발바닥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아, 네네. 혹시 어머니 발바닥 이제 아프기 전에요, 바로 직전 정도에 네. 뭐 많이 걸으시거나 많이 서 계시거나 이렇게 하실 일이 있으셨나요? 별로 그런 일은 없고 네. 제가 성격이 네. 다리만 안 아프면 네. 아파도 되게 발발이 같이 잘 어디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네. 막 그러면은, 운동도 하고 어디든 다니고 그러는데 네네. 제가 굉장히 일반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났는데 네네. 그 일을 너무나 충격적인 거를 받고 나니까 오줌도 막 소변도 막 내렸고 이 다리가 그때부터 아파버린 거예요. 발뒤꿈치가. 네네. 발뒤꿈치가. 그래갖고 이것이 내가 신경을 너무나 많이 써서 그렇나 그러고 생각했어요. 네. 혹시 체중이 막 최근에 좀 늘었다, 이런 거는요? 없어요. 아, 몸무게는 그대로시고요. 네,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해요. 아, 네네. 지금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발 뒤꿈치 쪽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의심을 하는 게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증상인데요. 예, 예,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 한약방에 가니까 네네. 그러대요. 아, 네. 일단 이 족저근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족저, 그러니까 발바닥 부위랑 이제 우리 발 뒤꿈치로 쭉 위까지 이어지는 되게 얇은 근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얇은 종이같이 얇은 층인데 이 층 자체가 어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무릎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조심히 걸음으로써 어느 발의 한 부위에 너무 힘이 많이 갔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족저근막이라는 이 근막 자체가 좀 찢어지게 돼요. 예, 예, 이제 찢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통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이제 찢어진 부위가 쉽게 아물지 않고 염증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든지 이제 좀 부어오른다든지 하는 양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여쭤보고 나서 파악을 하기로는 일단은 무릎 이제 시술 자체 그 시술을 받으신 것 때문에 뭐 발바닥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 그 시술 네. 받으시고 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걷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네. 몸에 뭔가 불균형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발바닥에 좀 무리가 가시게끔 어느 한순간 조금 좀 오래 걸으셨거나 하는 일이 있으셨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요. 일단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은 이제 온몸의 몸무게를 전부 다 지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릎 아래, 특히 이제 발바닥 쪽으로는 최대한 많이 서 있거나 걷는 거를 일단은 무조건 중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네. 한약방에서 3개월 동안은 네,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밥만 해 먹었는데 네네.
근육이 다 저기 됐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운동으로 1시간씩 하는데요. 아, 걷는 운동을 근육이 하세요? 없어졌다고. 걷는 운동을 하세요? 예. 네, 그 이제 그리고 저 스트레칭을 또 네. 저녁마다 그거 하고. 네,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걷는 시간 자체를 너무 길게 유지하시는 거는 몸무게 때문에 그 네. 이제 이 염증이 생겨난 부분이 쉽게 아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좀 앉아 있는 상태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이제 그 아킬레스건 부위를 쭉 당겨줄 수 있는 스트레칭은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조금 따뜻한 거 많이 대주셔서 빠르게 염증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좀 신경 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일단 우술은 이제 생리통에 굉장히 다용을 하는 약재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활혈거어, 그러니까 이제 어혈을 없애주고 어혈을 좀 풀어주고 이제 그 온몸을 이제 순환하는 그 피, 즉 이제 혈의 기운 자체를 좀 돋궈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열, 그러니까 열을 좀 식혀주는 이러한 형태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리통 이제 이 생리통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혈이라는 개념이 조금 떠오르실 텐데요. 이 어혈을 없애주는 기능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생리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단 아까 이제 임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청열 강화 그리고 이제 활혈거어기 때문에 좀 실증의 생리통에 사용을 하는 약재예요. 그래서 너무 허하거나 한 경우에 이제 몸이 허한 경우에 발생하는 생리통인 경우에는 오히려 복용을 안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점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이 저는 일단 어머님께서 비염은 없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또 코점막은 건조하다고 하셨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어머님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비염 때문에 코점막이 건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일반인들은 비염이라고 하면 막 콧물이 줄줄 흐르는 비염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요. 이렇게 위축성 비염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위축, 이렇게 점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건조해지면서 쭈글쭈글해졌다 그 뜻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위축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비염에 비해서 콧물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코 점막이 마르면서 코딱지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코딱지들이 코 안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악취 이런 냄새들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말고도 이렇게 후각 이제 상실 아니면 어머님은 지금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독한 냄새는 맡으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완전 상실보다는 이제 감퇴인데 거의 이제 감퇴도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상실에 가깝게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후각 상실이든 감퇴가 생기냐고 하면 첫 번째는 이런 감염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후각 세포는 이제 다른 이런 신경에 비해서 코 점막에 거의 많이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말하는 코 점막이 감염되는 상기도 감염이 비염이라든지 감기 그리고 이제 만성 비염이든 이런 부비동염인 축농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당연히 후각 신경세포가 이렇게 손상을 받으면서 냄새를 맡는 기능이 떨어지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을 지금 진료보지 않고 어머님이 이제 주신 정보만 가지고 봤었을 때는 성급하게 비염이 없다라고 하기는 이렇고요. 오히려 비염 중에서도 위축성 비염, 그러니까 오히려 코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코 점막이 마르고 후각 기능이 상실되는 위축성 비염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모든 치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어떤 치료라든지 생활 관리는 많이 하고 반대로 해가 되는 어떤 안 좋은 원인들을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머님 말고도 이렇게 후각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결국에 그걸 더 악화시키는 것들은 코점막에 해로운 겁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일시적인 상기도 감염들은 감기라고 하죠. 누구나 한 번씩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비염이 만성화되는 상황들은 조금 제한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의학 교과서에 만성 비염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요. 이건 어차피 알레르기성이기 때문에 어떤 체질적인 부분과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고루 작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기나 비염 환자들, 뭐 아이들도 꽤 많이 먹는데요. 항우열제라고 해서 코가 막힐 때 이제 코 점막을 수축시켜줘서 이제 일시적으로 코를 뚫어주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이 약은 이제 주로 이제 콧물을 말리는 약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콧물을 치료하는 기전 자체가 그냥 코 점막을 튼튼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진액들을 다 말려버리니까 콧물 양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이 약을 뭐 짧게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하며 코 점막을 건조하게 하면서 점막에 이런 섬모 운동의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만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의학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마무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어머님 어쨌든 지금 코 점막에 많이 건조한 위축성 비염일 가능성이 크고, 그럼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한약 복용이라든지 침 치료, 그리고 온열 치료라든지 뜸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가 될 수 있는, 지금에 있는 코 점막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해로운 약들, 그러니까 감기약이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오남용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코 점막은 차고 건조하면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날이 추울 때는 항상 옷을 따뜻하게 입고 보온이라든지 가습, 그리고 미온수 섭취는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주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전문으로 보니까요. 네. 아이들은 항상 활동적이죠. 맞아요. 그러면 뭐 정말 뭐 함시도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어디 부딪힌다든지 그러면서 자주 삐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박상, 뭐 골절상,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도 아이들이 한의원에 많이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통증이나 이런 염자에도 이제 우술이라는 약재를 씁니다. 앞에서도 여러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우술이라는 약재는 이렇게 우리 몸을 이제 보하는 약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실증일 때 쓰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몸이 찬 아이들이 우술이라는 약재만 단독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설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꼭 그 아이에게 이제 우술이 꼭 필요하면 이렇게 소화기를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약재들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요즘 이제 한의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약재 먹으면 뭐 괜찮나 이런 질문인데요. 그 말은 고 쉽게 표현하면 이제 한의원에서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 듣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아름아름 뭐 좋다는 걸 구해서 많이 뭐 하다못해 인터넷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뭐 한약방이든 아니면 요즘 이제 건강원에서 많이 몸에 좋다는 걸 뭐 집인 엑기스식으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나 우술이 통증에 이렇게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걸 갖다가 꾸준히 먹이어서는 오히려 도움보다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아주 급성기에 좀 짧게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 이렇게 사고라든지 이런 요즘 말하는 어혈이 생겼었을 때 그걸 완화시켜주는 많이 쓰는 저희도 한약재 중에 하나입니다.